나이든 최고. 보자. 자, 들어가시. 오케이. 동서가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자, 볼까요? 자, 준다잉. 네. 준다. 자, 베이지 컨셉의 1.3. 자, 여기 친구. 자. 어? 1.3. 1.3은 보고 써야지. 1.3의 연력학 상태. 그래서 그다음 2. 오케이. 자, 그다음 볼 거 이제 상태 함수. 자, 우리말 표현으로는 상태 함수고 이제 원래 말로는 state function이라고 한다. 자, 얘는 경로에 무관하게. 아, 그리고 이 경로에 방금 뭐하고 뭐 경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경로 얘기에서 뭐하고 뭘 한 거예요. 가역과 비가역.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과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는 뭐 리버서블 프로세스라는 말을 썼었죠. 가역 과정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비가역 과정은 아이고 내가 빼먹었네.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리버서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버서블의 반대말은 이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IR을 또 써서 반대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그 여러 나라 언어가 짬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독일어도 들어있고 프랑스어도 들어있고 그리스어도 들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 말의 어원에 따라서 이제 반대말을 만드는 방식이 단어마다 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예? 너무 붙이는 걸로. 아 진짜로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인간이 너무 관습적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though 모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없애 이게 묵음이잖아. 이걸 없애려고 이걸 없애려고 누가 누구였지?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나 조지 워싱턴이었나?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나? 그 사람이 언어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 미국 독립운동했던 사람 스스로 학자이기도 해요. 학자인데 아무리 너무 불합리한 거야. 왜냐면 이 묵음 이거 왜 쓰냐고. 그리고 없애서 그 영어 문법 체계에서 표준말을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 예. 모든 말에 묵음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단어들의 묵음들을 없애서 그냥 좀 짧게 표현하자라고 했던 그 유명한 학자도 실패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해. 그래서 사실은 도우 같은 경우 철자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정말로.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고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문화가 그래요.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보통 그래. 하여튼 그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그걸 또 보수라고 하지. 근데 그 보수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근데 보수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하던 대로 하던 거 없어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성향은 다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보수적 성향이랄까?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외부로 이제 정치색으로 드러내면 보수적 정치생을 갖는 건데 그게 드러내지 않아도 몸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자, anyway. 그래서 하여튼 아까는 가역은 리버서블, 비가역은 이리버서블. 아시겠죠? 그리고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path. 이렇게 잘 알지? 학교에 했어요.
아, 했다고요? 학교에서 안 아, 했어 이거. 아니 이거 영단어의 시스템 버카부러리. 아, 영어 단어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패스는 어떻게 번역한다? 경로 이렇게 번역. 그래서 과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경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겠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태 함수는 그게 가역이 됐건 비가역이 됐건 그 패스에 관계없이 지금의 상태로 정의되는 함수예요. 지금 얘가 어떠냐로 정의되는 함수를 그걸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 함수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는 이제 곧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 함수에 이게 중요한 시각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시각적인 특징인데 바로 얘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맨 처음 배우는 게 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될 거예요. 그다음 H 엔탈피 아시겠죠? 엔탈피. 그다음 배우게 될 거 S 엔트로피. 야 라이덴. 대단해요. 그다음 G 깁스 에너지 아시겠죠? 깁스 에너지. 이거 막 그 뭐 저번 학기 때 나하고 살짝 했죠? 살짝 한번 했었죠. 그다음 A라는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원이가 지금 입속에서 뭐가 맴도는데, 자, 이거 뭐예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아레니우스 상수.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해요.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번엔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90%. 안 배울 겁니다.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또 정의된 연력학적인 함수가 있는데 쟤는 뭐 그 연력학적으로 정의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전문적으로 연력학을 배울 때는 배우게 되는데 그거 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한 공교육 과정에서는 잘 안 배워요, 알죠?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배우진 않을 거예요. 어쨌건 저런 애들이 있다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네 개는 완전 배운다는 알겠죠? 오케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 함수는 세 번째 차이를 짜자잔 로 표현합니다. 자, 세모로 쓰고 읽을 때는 델타. 그래서 예를 들어 델타 E다 라고 하면 이것의 의미는 이 나중 빼기 이 처음 상태. 그래서 내가 관찰을 시작한 처음 상태에 뭐 어떤 E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와 나중 상태의 E라는 함수 값의 차이, 그거를 델타 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쉬운 거 알겠죠? 네. 오케이, 되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네 번째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값이라는 얘기는 전 우주 기준으로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물리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뭐 예를 들면 이거 있지. 천동 소리 맞아요? 지동 소리 맞아요?
지동소리 맞죠?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지동소리 정동소리 맞죠? 예를 들면 천동설은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지동설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근데 결국은 태양 돌기 때문에 어.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이거를 이게 참 웃긴 게 그 천동설 지동설 설명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고전역학이 탄생하게 된 거 아니에요? 왜? 고전역학의 탄생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죠. 케플러 때문이죠. 그 케플러의 화성 운동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했던 사람이 뉴턴이고 그러다 보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역학 체계가 탄생한 거예요. 케플러가 없으면 뉴턴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케플러가 없었으면 뉴턴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늙어 죽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전역학이 탄생하게 된 건데 그 고전역학을 분석하다가 지동설이 확립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지동설도 틀렸다고요. 되게 아이러니지? 무슨 말이냐면 그 회전운동 배웠잖아요. 회전운동 관성 모멘트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M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퉁 쳐가지고 회전시키면 이게 어떻게 회전해요? 질량 그렇지. 센터 오브 매스가 있잖아. 이게 고정되고 얘도 돌지만 얘도 도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네,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천동설을 누가 주장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던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과 뭐 교황이나 신부들은 고전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다? 아니라니까요. 걔들이 뭐 바보 아니야. 그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전역학을 이해 못해? 아니라니까. 다 안다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태양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왜 한쪽은 태양이 계속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지구가 계속 움직인다고 서로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냐고. 결론은 같은 얘기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로 사람도 죽이잖아요. 막 뭐 이단이라고 해도 막 불도 태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일을 벌이냐고요. 바로 권력 때문이에요. 정치 권력에 의한 정치 투쟁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는 자연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과학적으로는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왜 뭐냐면은 한쪽은 천동설을 주장하고 한쪽은 지동설을 주장하냐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면 권력의 중심이 지구가 되죠. 그럼 권력이 지구에 있고 지구에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교황이잖아요. 그럼 그 교황이 권력을 갖게 되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은 단순히 지동설을 주장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동설은 바로 권력을 뺏어오기 위한 명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요즘 사회에서는 언제 정권이 바뀌어요? 바로 경제 나쁠 때 경제 나쁘면 바뀌잖아요. 경제 나쁘면 무조건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정치 관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만 관심 있어요? 경제 안 좋을 때 무슨 말 알겠어요? 경제 안 좋을 때만 관심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도 항상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제 정권을 내가 찬탈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기존 정권이 있는데 제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이번엔 저 정권을 잡고 싶다. 그럼 어떻게 주장해야 돼? 경제 나쁘다고 계속 주장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사람들한테 씨알이 맥히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어떤 명분으로?
모든 권력이 지구에 있고 그 지구의 중심이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 권력을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뺏어야 되겠어?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도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연과학자들은 그냥 학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 자연과학자들은 뭐다? 혁명가들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촛불혁명을 일으켰죠. 국민 모두가 혁명가였죠. 그때 사실 혁명하면 혁명은 사실은 위험해요, 안전해요? 위험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촛불 집회 이런 거 가면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랬지. 어?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이렇게 막 촛불혁명 사람들이 나가서 막 촛불 시위 했잖아. 그런 거 나가야 돼, 나가면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냥 집에서 응원해야 돼. 그 현장에 가면 안 돼, 알겠어요? 왜? 지난밤에 총무회 안녕이니까 거의. 뭐냐면요, 그 문서가 나왔는데 박근혜 정권 그 육군에서 그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계획을 다 짜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몰랐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화문에 사람들 몇십만 명, 백만 명 모여 있는데 그거를 그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하고 제7기동군단이라고 제7기동군단 알아요? 네. 제7기동군단이 뭐냐면 아시아 최강 군대예요. 오. 아시아에서 제7기동군단보다 그러니까 전 유럽을 통틀어 그러니까 우린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면 대한민국 제7기동군단 하나만 있으면 유럽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독일, 프랑스도 제7기동군단한테 안 돼요. 그리고 러시아도 살짝 밀려요. 중국도 버거워요. 정말로 대한민국 제7기동군단은요 무지막지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가 평소에 안 느껴서 그렇지 대한민국 제7기동군단은 미군 다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동군단이니까 무슨 부대? 탱크 부대거든요. 오직 전진만 하는 탱크 부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진해서 쓸어버리는 탱크 부대가 있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 최강 군대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광화문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문서가 나온 거예요? 네, 문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획했던 그 뭐냐면은 그 육군 정보부대 사령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서 잠적했어요. 정말이에요. 미국으로 지금 잠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야 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서 잠적해 있어요. 아마 그 사람과 한패였던 정치인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뒷배를 봐주면서 그 사람이 미국에 숨어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만약에 촛불혁명 그런 데 가는 데가 있으면은 마음으로만 응원하시고요. 절대 가면 안 된다잉. 가다가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혁명 다 좋지, 민주화 좋지. 또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대신 마음으로 응원하고 나중에 그걸 투표로 하면 돼. 설마 투표할 때 죽이진 않거든. 근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 그런 거 있으면 마음으로 응원해라. 나가면 안 된다잉. 큰일 난다, 알겠죠? 큰일 난다. 하여튼 이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어쨌건 네, 하여튼 알겠죠? 네.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혁명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논문을 써서 논리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혁명가들을 탄압하고 어떻게 되냐면 사형시키고 막 이랬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을 이렇게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보 천치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다. 그런데 그 천동설, 지동설 마저도 이 태양이고 지구면 이 센터 오브 매스 마저도 어떻게 돼요? 또 전 우주를 얘가 또 돌아다니죠. 막 이렇게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뿐 아니라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를 포함한 걸 또 뭐라고 그러더라? 은하단. 걔네들이 전부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전 우주에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물리학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거를 구하는 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중심을 통한 절대적인 물리량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상태함수에는 있다고요. 상태함수에 있다고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게 뭐냐? 바로 짜잔. 엔트로피의 경우 그 절대성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 에너지, 엔탈피, 깁스 에너지도 절대적인 물리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그 절대적인 물리량에 대한 확립이 없어요. 오직 저기에 있는 엔트로피만 그 절대적인 물리량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엔트로피 얘기할 때 좀 할 텐데 몇 번 얘기했지만 볼츠만이라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좀 정해져요. 그 외에 뭐 네른스트 그다음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엔트로피의 절대성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상태함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그래서 여기 내가 뭐라고 썼냐면 알수도라고 했죠. 알수도. 저것이 상태함수의 성격이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2 상태함수 했고 3 경로함수. 아이고. 자, 경로함수 영어 표현으로 path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관습적으로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하고 누굴 얘기한다? 1. Q, W. 이 두 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Q라고 쓰고 뭐라고 있죠? 열. 그 다음에 W라고 쓰고 뭐라고 있죠? 1. 그래서 우리가 열일한다 라는 게 다 경로함수다. 자, 보자. 그래. 하여튼 그렇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3. 그 절대적인 물리량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차이값만 측정할 수 있어요. 요게 경로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Q라고 쓰고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Q는 어떤 대상의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은 누구 아니면 누구겠어요? 바로 시스템이거나 혹은 서라운딩의 것이거나 의 열량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측정하는 모든 건 일의 변화량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시스템이 하는 일이건 서라운딩이 하는 일이건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인간이 측정하는 건 오직 일의 변화량만 측정할 수 있는데 일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 말이 너무 길잖아. 그 일의 변화량을 그냥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성공 왜? 일과 열은 어. 그두개 사이에 그러니까 주위와 개 사이에서 그 네. 상호간이 상호 교환하면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 상호 교환되는 게 처음 순간의 절대적인 일의 양, 나중 순간의 절대적인 일의 양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인간이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변화량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일이다 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QW라고 쓰면 얘들은 이렇게 딱 써버리면 얘들은 이미 변화량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이미 변화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에는 델타 표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경로함수, 상태함수를 구분해 두도록 하세요. 네. 연력학 앱업 중에서 네.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쓸 때 대문자 쓰는 거는 그거 뭐 할 때요? 뭐 할 때? 연력학 앱업 중에 어. Q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라고 할 때 얘는 요거를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대문자 Q로 중학교 과정에서 써주거든요. 그 관습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그 연력학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시스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곧 나올 텐데 뒤에 곧 나올 텐데 이제 델타 E는 자 Q 플러스 W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델타 E는 마이너스 Q 한 다음에 Q 빼기 W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이 표현의 차이는 이거는 화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표현의 의미 차이는 뭐냐면 화학은 이렇게 쓰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시스템의 열량 변화고 시스템의 일 변화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 시스템의 열 변화, 요건 서라운딩의 일 변화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고요. 화학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에서 사용하는 그 연력학 제일법칙 표현이 약간 좀 달라요. 이렇게 부호가 하나 다르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게 더 편하냐는 개인의 취향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스템의 거 대항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한 다음에 반대로 바꾸면 서라운딩이 되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 표현이 나는 일관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은 되게 체계적인 학문이긴 한데 이 표현의 관습만큼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아까 내가 했잖아요. 그 도우 표현했었죠.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물리학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리학에도 관습이 있잖아. 근데 그건 또 화학도 관습 엄청 많아요. 그거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전자체너드 같은 거. 이게 하여튼 어디나 관습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때 좀 잘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Q 시스템처럼 Q 서라운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Q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중학교 책에서 이 대문자 Q로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관습이 뭐 이렇게 하이탑을 거쳐서 몇몇 한국 사람들이 쓴 교재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관습의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문가적 영역에서 이제 연력학을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이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알아두시라. 됐다. 자, 그다음 1.41. 자, 이거 볼게요. 주나인. 이야. 좋아. 1.4 1 워크. 자,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살펴볼 텐데 얘는 보자.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일은 이게 정성적 성격이 있어요. 정성적인 성격. 정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두 번째 1.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아닙니다.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할 경우 할 경우 자, 요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raise라는 말이 있는데 raise는 어떤 뜻이에요? 위치 상승을 뜻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weight라는 말이 있는데 weight라는 말의 뜻은? 무게인데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weight는 명사인데 종류가 무슨 명사? 보통 명사가 되는 거예요. 무게라고 하면 이건 개념 명사죠. 근데 weight라고 하면 무게를 갖는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추 같은 거예요. 무게추 같은 거.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덩어리, 질량 덩어리. 그래서 weight라고 하면 어떤 질량 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덩어리죠. 그게 위치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게 되어 있어요. 뭐 할 때?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할 때.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weight는 당연히 어디에 있는 weight겠어요? 바로 in the surrounding. 시스템의 서라운딩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하면 서라운딩에 있는 어떤 질량 덩어리가 위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게 반드시 관찰될 때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어디가 시스템이고 어디가 서라운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바로 기체 쪽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이 이게 서라운딩이 되는 거겠죠? 즉 기체 팽창을 통해서 서라운딩에 있는 웨이트가 어떻게 됐어요? 레이즈 됐죠. 이럴 때 이 시스템이 바깥쪽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무조건 어떤 덩어리가 들락날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반대는 반대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일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일을 할 때는 웨이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있어요. 웨이트가 하강하는 무슨 말이냐면 로우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즉 일출입이 될 때는 어떤 덩어리가 들락날락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덩어리가 들락날락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될 텐데 하여튼 이거. 그러니까 피스톤 격벽을 중심으로 그 격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표적인 일의 한 형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짜잔. 자, 그 다음 이 정량적 표현. 정량적 표현. 자, 일에 대한 정량적 표현, 그러니까 수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그 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량적 표현에는 그 뭐가 있어요? 뭐 W는 그 뭐 인티그럴 f(ex) dx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마 수학적인 표현이 있을 거예요. 표현이 있는데 이 정량적 표현을 이제 화학 연력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여기서 뭐라 이제 피스톤의 팽창일, 화학 연력학에서는 피스톤의 팽창일, 이거를 이제 X 펜전 워크라고 표현하는데 화학 연력학에서는 피스톤의 팽창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표현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이제 막 이게 뭐 그 벡터고 벡터니까 방향 고려해야 되고 이게 점은 내적이고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스톤이라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이제 막 기하학적으로 막 분석하면 이렇게 돼. 근데 내가 이제 뭐 물리 전공이 아닌지라 뭐 더 자세히 안 할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표현은 그냥 외우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여기서 EX가 외부를 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외부의 힘이니까 외력인 것처럼 여기서는 외부의 압력이니까 얘는 외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 1표시는 항상 그 대상이 누구의 것? 화학에서는 시스템 것. 알겠죠? 시스템의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드야, 여기 기절하려고 그래요. 라이드 힘내주세요. 알겠죠? 뭐라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앞에 있는 이게 마이너스 요걸 이제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요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 dV가 음수인 경우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때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 부피는 서라운딩 부피예요, 시스템 부피예요? 시스템.
시스템 부피인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언급이 있을 때만 그 녀석이고요. 언급이 없는 물리량은 무조건 항상 시스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시스템의 부피 변화가 음수다. 이 말은 부피 변화가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요건 서라운딩 무게추의 하강을 뜻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상황은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E를 공급한 거고요. 그러면 시스템의 일 함량이 증가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누구? 시스템의 일 변화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부피 변화와 시스템의 일 변화는 보시다시피 그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물론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때는 요 벡터하고 내적하면서 뭐 이렇게 막 부호가 딱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학하고 물리학이 익숙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나같이 그냥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정성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당연히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피 그렇죠. 부피 팽창의 경우는 그때는 W가 음수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관계를 이 마이너스 부호가 표현을 해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물론 물리학에서는 이를 서라운딩 관점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게 시스템이 아니고 서라운딩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비팽창일. 영어 표현으로는 non expansion work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비팽창 이제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시스템의 부피가 불변인 일 변화. 이걸 비팽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습적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WE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E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extra.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 extra의 E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extra가 어떤 뜻이에요? 여분의 이런 뜻이죠. 뭐 또 추가적인 뭐 그런 뜻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팽창일 말고 다른 어떤 여분의 일들을 비팽창일로 이렇게 관습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진짜로 시스템의 부피가 전혀 변하지 않는 일 변화가 있느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고무풍선 있죠. 고무풍선을 확 늘리는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비팽창일이에요. 그 고무풍선의 이 고무 재질의 그 소재를 시스템이라고 할 때 걔를 늘린다고 해서 그 고무의 부피가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재질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즉 고무라는 재질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팽창일이에요. 이게 그럼 일이냐? 일이지. 왜냐하면 이 고무줄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무줄 이렇게 줄에 걸어놓고 이게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승희 운동 좀 해요? 아니요. 운동 안 해요? 내가 그거 한승이랑 본 거야. 그래요? 한승 품. 하여튼
그러면 잘 봐. 고무줄 잡고 봐봐요. 고무줄 잡고 내가 하면 웨이트가 들락날락하죠. 네. 어떤 웨이트요? 사람. 내 손이요. 내 손. 이게 뭐 이것도 웨이트잖아. 이 고무를 잡고 내가 하면 이게 얘가 레이즈 로우 이게 뭐 들락날락한 게 보이잖아. 그럼 이거 분명 일출입이거든. 그런데 그걸 누구에다가 고무줄에 한 거야. 그럼 이 고무줄에 일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건데 그때 이 고무의 부피 변하냐고. 안 변해. 면적만 변할 뿐이지 부피는 안 변한다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비팽창일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화학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비팽창일은 바로 전기적인 일입니다. 저번 챕터 화학연력 저번 챕터가 바로 그 뭐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이거. 전기화학이었죠. 전기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바로 네른스트 방정식이죠. 네. 그 네른스트 방정식이 바로 비팽창일에 대한 연력학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팽창일을 이제 뭐냐면은 연력학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전기적인 일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식이 네른스트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네른스트 방정식은 연력학 제 2법칙이 적용된 깁스 에너지로부터 유도가 되는데 그때 이 비팽창일 개념이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 알겠죠?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그러면 전기적인 일이 비팽창일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휴대전화나 아이패드 이런 걸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많은 일들 다 하면은 어느 순간 배터리가 방전되죠. 그럼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배터리가 막 뭐 부어요 이렇게? 부피 변해 안 변해? 뭐라고요? 안 되네요. 어쩐지. 그 자다가 혼미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네. 안 잤어요. 어? 안 했어요 진짜. 잤잖아요. 아니 자진 않았어요. 자진 않았어요. 아유 진짜. 그래요? 아니 졸게 아니라 눈이 스스로 감겨가지고. 진짜로요? 진짜 이 사람 말이야.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일이 대표적으로 보다 부피가 변하지 않는 비팽창일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에는 자 이런 식의 팽창일과 이런 식의 비팽창일이 있는데 우선은 뭐만 다뤄보자? 우선은 팽창일만 다뤄볼 거예요. 알겠죠? 비팽창일은 사실은 화학에서는 전기적인 일만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표면의 변화 있죠? 그런 건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거고요. 혹시나 예전에 표면 장력 기억해요? 표면 장력? 네. 표면 장력과 관련된 일도 그게 다 비팽창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표면이 변하는 거지 부피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에 꿀단지에 꿀이 덮여 있는데 꿀이 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게 들어 올리면 꿀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촥촥 올라오면 꿀이 이렇게 쪽쪽 따라 올라오는데 꿀이 따라 올라온다는 얘기는 꿀의 표면적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꿀의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꿀의 표면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 올라와도 꿀 전체의 부피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러니까 표면 장력과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뭐다? 비팽창일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학적인 분석이 나중에 좀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걸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항상 부피가 변해야, 그러니까 부피가 안 변하면 부피가 안 변하면 델타 V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0이지.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건 팽창일이고 그렇지 않은 비팽창일이 있을 수 있는데 화학에서는 정기적인 일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그래서 1 됐고 그 다음 어디 갔죠? 여기다. 그 다음 그래서 우선 저 수식만 기억해놔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5 이제 볼까요? 부터 또 한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라이딩이 하도 작아지고 지금 몇 시에요? 11시 아니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끊었다가.